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윤구입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인데 다음 학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 성적이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공부를 안 해서 내년에는 반전을 꽤 해야 되는 학생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학 때 수1 말고 중학 수학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선 질문해주신 크크루삥뽕님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절대 수원을 먼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겉으로는 수1 단원 문제인데 파헤쳐 보면 고1이나 중학교 과정의 개념이 핵심의 문제가 꽤 많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네. 이런 문제는요, 삼각부등식이나 지수부등식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모르면 못 풉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상태라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수나 식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연 함수나 방정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결국 수원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중학 과정이나 고1 과정에 결함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엄청 타이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기초는 결함만 보강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해설지를 공부하면 돼요.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개념 부분에 결손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까 그 문제를 가져와 볼게요. 4점짜리 문제네요.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4점짜리인데도 의외로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죠. 자, 이제 한 줄씩 보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여기서 왜 1, 2로 나눴을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정식, 지수 함수, 지수 부등식의 개념이랑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나타내는 방법인 수의 개념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즉, 기초 과정에서 반드시 쌓았어야 할 식과 수의 개념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듯 해설지에서 모르는 부분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있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 연결고리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요. 해설지 공부법의 장점은 다시 기초 개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빠르게 보완이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어렵고 귀찮아요. 왜 어렵냐면 일단 공부량이 많아야 됩니다. 빈 공간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는 형태거든요. 빈 공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끊임없이 파헤쳐야 됩니다. 사실 공부량보다 더 힘든 건 공부 방법 때문인데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스스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설을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보편적인 학생들의 학습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해설을 곱씹으면서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야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판별하고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요. 해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설명을 못한다? 그럼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부할 자신이 없으시면 절대 해설지 공부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기초 개념으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초라는 게 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7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진짜 말 그대로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초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설을 보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모든 문제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5등급 정도면요. 의외로 본인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성적이 나온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양치기 공부만 해왔단 얘기가 됩니다. 무지성으로 공부를 해왔단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부만 하면 됐지, 무지성 공부가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낫긴 하겠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지성으로 한 공부는 쌓이지가 않아요.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딱 하나 꼽으라면 개념 체계화거든요. 이 체계화 과정에는 언제, 왜, 어떻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목적은 이 세 가지를 함께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쭉 쌓아가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이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한 내용을 언제, 왜,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모르고 했다? 당연히 쌓이지 않을 테니까 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두 케이스 모두 사실 처음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5등급 이하인 학생 중에 진도를 다 나갔는데도 그 부분 문제를 찔끔찔끔 틀리는 학생들 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도. 그건 개념이 잘못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무조건 시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하거나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본 수학 원리를 탑재하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딱 두 가지거든요. 문제 차근차근 읽기와 수학은 약속과 압축이라는 걸 인지하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하위권 학생들, 그중에서 최하위권의 학생들을 보면 본인들은 뭔가 많이 모른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나는 뭔가 심오한 부분을 몰라서 못 풀고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뭔가 심오한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기본을 가벼이 여겨서 못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바로 이 두 가지고요. 최상위권에 도달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 개념만 알면 충분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기초 개념만 알아도 천천히 읽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 개념을 아는데도 복잡한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손도 대기 힘들다면요. 주어진 조건을 천천히 생각하지 않아서 못 푸는 첫 번째 문제거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는 걸 몰라서 생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은 최하위권 학생은 공부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마인드의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진짜 기초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초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 극베이스 내용, 수학은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숫자와 문자와 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기호가 무엇이며 무슨 의미인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정식, 부등식, 함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5가지 기초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중학과정의 기초는 이렇게 딱 5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수, 식, 1차, 2차, 도형 이렇게 딱 5가지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거 5개가 전부예요. 자, 이제 차례대로 이걸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1 수화연산, 중2 수화식 부분에서 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중1 문자화식, 그리고 중2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함수 부분에서 식과 1차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이죠. 실수와 극계산, 다항식 곱셈과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 이것들을 다 모아서 2차와 관련된 개념을 정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형은 따로 모아서 중1, 중2, 중3 도형을 한 번에 공부하고 외우도록 합니다. 이 정도면 순식간에 기초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렵지 않죠. 물론 따로따로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것들 2-3개를 한 번에 엮어서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이 개념들을 3개 이상 섞어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만에 중3 진도까지 한 번에 따라잡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코 오래 걸린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개념이 확실히 정립됐는지 체크를 하려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교과서 연습 문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틀리면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틀릴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비 고2 이상이라면 고1 진도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고1 진도는 비교적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했던 게 계속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기가 부족해서 대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부분은 없어질 겁니다. 당연히 이래 놓고 그 다음 진도 공부를 안 하면 말짱꽝이긴 하겠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원래 현역 때 수학 7등급이었습니다. 재수해서 만점 받았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고 나서 정말 피 터지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직접 다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종의 제 노하우를 알려드린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제 수업 소개를 하면 제 정규 커리큘럼 중에 최하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위에 있는 모든 걸 스트레이트로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공부 자세부터 공부 효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기본 개념을 끝낸 다음 학년에 맞는 진도까지 따라잡는 걸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